좀 직설적인 말을 했습니다. 한국을 방문하고 싶다면은 과거처럼 통석의 영 이런 애매한 말 하지 말고 독립운동 희생자들한테 가서 사과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게 일본 사람들한테 이제 불을 질렀어요. 대통령이 자기 영토를 방문하는 건데 그건 아무리 외국에서 시비를 걸어도 논리적인 대응이 가능한데 왜 천황을 직설적으로 욕을 했느냐 이제 이게 문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황당한 게 독도 방문은 미리 계획을 짜서 한 건데 이 천황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언급은 이건 사고였습니다. 사고. 미리 준비된 게 아니었습니다. 어떤 교사들 모임에 가서 이야기를 했는데 교사 한 사람이 손을 번쩍 들어가지고 각각께서 뭐 독도 방문하셨는데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는 과정에서 아무 준비 없이 이명박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아마 기자가 있다는 걸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기자가 한 두 사람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걸 기사로 썼습니다. 또 제1보는 또 상당히 좀 오보가 돼 있어요. 천황이 한국을 방문하고 싶다고 하는데 이렇게 말한 것처럼 됐습니다. 그건 이명박 대통령이 한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근데 그게 더 화를 나게 했습니다. 아니 언제 천황이 한국에 가고 싶다고 했느냐, 신청이라도 했느냐. 오히려 이명박 대통령이 2008년 일본에 와가지고 천황이 한국을 방문했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왜 거짓말을 하느냐. 그 다음에 왜 천황을 욕하느냐. 이렇게 돼가지고 일본에서 이런 문제가 일어나면 항상 한국 편을 들었던 신문사 아사히 신문까지도 이명박 대통령을 비판하면서 일본 전체 국민들이 보통 사람들까지 반항적으로 이렇게 돌게 됐습니다. 이 덕을 제일 많이 본 사람이 아베 총리입니다. 이걸 선거운동에 이용을 해가지고 자민당이 압승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선거운동을 해준 사람이 이명박 대통령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천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 소와 천황은 뭐 우리가 원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또 일리가 있죠. 지금 천황은 그 아들인데 지금 천황은 또 상당히 또 친한적이에요. 사석에서는 자기가 사과할 일이 있으면 자기가 사과하겠다고 한국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한답니다. 또 한국에 정말 오고 싶어 한다고 해요. 또 자기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백제계통 사람이었다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건 보통 하기 힘든 이야기예요. 또 굉장히 일본 사람한테 인기가 있습니다. 특히 2011년 쓰나미 사건 이후에 이 천황이 피해 입은 사람 찾아가가지고 천황이 무릎을 꿇고 이 안부를 묻는 그런 모습 같은 걸 보고 이 국민들이 안 그래도 천황 좋아하는 데다가 아주 참 인기 있는 천황이 됐습니다. 그 천황을 직접적으로 이제 비판을 했다. 인간적인 비판을 했다. 이렇게 돼가지고 일본 역사를 이해하고 일본 사람을 이해하고 일본 정치를 이해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이 천황제입니다. 천황제. 왕을 가진 이품군주제 국가가 많죠. 영국도 네덜란드도. 유럽에는 왕이 있는 나라가 많고 이상하게 왕이 있는 나라가 또 민주주의를 제대로 합니다. 왕이 없는 나라보다 왕이 있는 나라가 민주주의를 제대로 해요. 물론 과거에 민주화 과정에서 왕을 죽이고 뭐 영국에서도 청교도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찰스 1세 단두대에서 처형하고 프랑스에서도 루이 16세 뿐만 아니라 그 부인까지도 길로친으로 목을 치고 한 적이 있습니다. 많은 이품군주제가 있는 나라는 비교적 안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중심이 이제 왕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일본은 천황제가 2600년 동안 계속된다고 자기들 주장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천황이 일본 국민들 마음속에 이게 딱 들어가 있어요.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이 항복을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포츠담 선언에서 무조건 항복을 하라고 하니까 이거 항복해버리면 천황제가 없어질 거 아니냐. 그래서 천황제를 존속시켜 주면은 항복을 하겠다. 이렇게 교섭을 합니다.
근데 미국에서 거절해요. 무조건 항복이다. 받아라. 이것 때문에 항복하는 기간이 좀 지나다가 원자탄 2방을 맞고 나니까 항복을 하면서 일방적으로 천황제는 유지시켜준다는 이해하여서 항복한다. 이렇게 통보를 합니다. 미국에. 그럼 미국에서 이걸 받아들일 거냐 말 거냐 하고 이렇게 고위층에서 회의를 해요. 여기서 천황제를 유지시켜주는 쪽으로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천황제가 유지돼요. 그럼 왜 천황제를 유지하느냐? 아니면 히틀러처럼 전범 재판에 들어가지고 그냥 막 사형을 시켜버리든지 퇴위를 시키지 않고 왜 천황제를 유지하는 쪽으로 결정을 내리느냐 하는 것은 현실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천황에 대한 일본 국민들의 절대적인 복종심 때문에 이 전쟁을 끝내면은 일본군을 무장 해제시켜야 되는데 저 일본 군대는 천황이 명령을 했을 때만 무장 해제를 한다. 그럼 천황을 폐지를 하면은 협조해 주지 않을 것 아니냐. 그리고 천황제를 폐지하면은 전후에 일본을 관리할 수가 없다. 일본을 다스리기가 매우 힘든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 중에 아주 일본 사람들이 감사해야 될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스팀슨이라는 전쟁 장관, 당시 국방부가 없었기 때문에 전쟁승이라고 하는데 전쟁 장관 스팀슨이라는 사람이 아주 원로 정치인이었습니다. 트루먼 대통령보다도 나이가 한 10살 이상 많은 아주 존경받는 분인데 이 사람이 일본에 대해서 매우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이유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이 신혼여행을 교토에 갔다고 해요. 교토를 보니까 너무나 좋아가지고 하여튼 일본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는 터에 원자폭탄을 만들어가지고 일본이 어느 도시에 떨어뜨릴 거냐 하는 리스트를 올렸습니다. 제1 우선순위가 교토였습니다. 왜냐? 교토에는 한 번도 폭격을 한 적이 없었어요. 딱 올라오니까 스팀슨 장관이 교토는 안 된다 해가지고 젖혔습니다. 또 회의를 해가지고 올라오는데 또 교토가 올라갔어요. 교토는 안 된다고 깨라버렸습니다. 그래서 히로시마가 올라갔어요. 그래 되는데. 왜냐? 이 교토는 천황이 1000년 이상 산 수도죠. 명칠시까지는 교토가 일본의 수도입니다. 도쿄에는 막부가 있었습니까? 일종의 행정수도죠. 명칠신 되면서 이제 교토에 있던 천황이 도쿄로 옮겼기 때문에 1000년 수도가 이제 막을 내립니다만은 일본 사람들이 정신 속에서 교토는 천황과 딱 결부돼가지고 이게 일본의 영혼에 해당하는 도시니까 이거 원자폭탄으로 때렸다가는 일본 사람들을 하고 계속 원수진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빼줬습니다. 그럼 원자폭탄은 왜 써야 되느냐? 이 일본의 상륙작전을 해야 되는데 하는 계산을 한번 해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아마 여자들까지도 죽창 들고 나올 거다. 오키나와나 이런 데서 싸워보니까 마지막 한 사람까지 다 옥수해버린다. 일본에 상륙작전 했다가는 최소한 우리가 100만 명은 죽겠구나 하는 계산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원자폭탄 안 쓸 수가 없다. 해서 원자폭탄은 서서 전쟁을 끝났는데 천황제는 유지가 됐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오늘날의 일본 사람들 가슴 속에 있는 천황의 중요성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그걸 지지하든 반대하는 것은 그건 사람 개인 취향이고 그런 걸 알고 있다면 이명박 대통령이 굳이 천황을 거명을 해가지고 비판할 필요가 있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 이후에 일본에서는 우경화가 되고 일본에서 아베가 총리가 등장하면서 이 사람이 또 무슨 실정을 해가지고 뭐 지지율이 떨어진다고 하면 우리가 또 만만하게 대할 수 있는데 이 사람 지지율 또한 70% 됩니다. 이 사람 두 번째 수상을 하니까 그동안에 2006년에 한 1년 했을 때 못했던 거 야당 생활하면서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수상이 되자마자 지금까지 열심히 돌아다닙니다. 이 사람은. 열심히. 오늘 일본 기자가 며칠 전에 한국에 와서 우연히 만났더니
이 아베 수상은 이명박 대통령을 상당히 공부 많이 한 것 같다고 이렇게 이명박 대통령처럼 한답니다. 외국을 많이 돌아다니면서 세입적, 이명박 대통령이 잘하는 게 세입적 외교 아닙니까? 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3달밖에 안 갔지만 그동안에 같은 기간에 아베 수상이 간 나라가 한 30몇 개 나라가 됐거든요. 그리고 뭐 2020년 도쿄 올림픽 주최권도 따고 그것도 아베 수상이 가서 연설한 것이 표를 얻는데 상당히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통화정책을 써가지고 경제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률이 한 3%까지 지금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자신감이 생겼다. 그런데 우리나라 신문은 거의 무조건적으로 일본을 비판을 하니까 우리나라 신문만 보면은 이거 일본은 망해가는 나라 같아요. 아베 수상은 세계에서 가장 욕을 많이 먹는 정치인처럼 보여요. 그런데 어떻게 도쿄 올림픽을 또 따르느냐 하면 좀 어리둥절하지 않습니까? 문제는 한일 관계를 제일 악화시키는 게 한국과 일본의 언론입니다. 특히 한국의 언론입니다. 일본을 비판하더라도 사실에 기초해서 사실을 전달하고 그 다음에 사설을 통해서 비판해야 되는데 이 기사하고 논평이 막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무슨 망언 뭐 아베 수상에 대한 비판 욕하는 게 그냥 제목에 그냥 그건 언론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발언이라고 소개한 다음에 뭐 사설에서 망언이라고 했는데 원래 기사문은 2개가 있습니다. 뉴스를 전달하는 거하고 논평을 전달하는 건데 이게 섞여버려요. 한국 일본에 관한한 한국의 언론이 아닙니다. 선정기관이 비슷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 피해를 우리 국민들이 볼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한일관계가 지금 1년 동안 당겨서 국가 원수끼리 잘 만나지가 않습니다. 만나도 뭐 의미 없는 만남. 장관끼리 뭐 몇 번 만났지만 진지한 대화가 오가지 않습니다. 그런 사이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의 적이었던 러시아, 중국, 베트남은 잘 가고 미국 잘 가고 일본은 안 만난다. 이렇게 해서 상당히 깝깝한 상태가 되어 있는데 이런 관계를 어떻게 해소하기는 해야 되는데 일단 피해는 우리가 첫째 관광객이 많이 줄었습니다. 일본으로부터 한국에 들어온 관광객은 줄는데 또 일본에 가는 한국 관광객은 늘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반일 감정보다 지금 반한 감정이 더 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최근에 처음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다케시마에 아무 관심이 없었어요. 독도, 다케시마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거기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부터 이 독도 문제를 우리가 먼저 제기를 하니까 일본 사람도 따라서 관심을 갖게 됐고 작년에 독도 방문으로 해서 확실하게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독도는 우리 거예요. 독도를 일본이 가져가려면 전쟁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또 전쟁을 할 수가 있습니까? 독도를 빼앗는 일본의 전쟁이 있으면 한미동맹이 있어요. 한미동맹. 그럼 미국, 일본하고 싸워야 됩니까? 또 미일동맹이 있죠. 불가능합니다. 우리 거라고 하면 자신있게 가지고 있어야지 너무 신경과민적으로 대응을 하다가 우리가 좀 손해를 보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중일 관계를 정상화시키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몇 가지 한중일 관계를 보는 이 역사적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중일은 한정 문명권, 유교 문명권으로 참 밀접하게 엮여가면서 지난 수천 년간을 공영해 오면서 한중일은 첫째 문화적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주로 한자죠. 그리고 유교, 불교 같은 거 이런 걸 통해서. 그런데 중국에서 보통 어떤 강한 나라가 통일을 하면은 한국에 영향이 옵니다. 그래서 한국은 중국에 대한 변수예요. 자, 중국에서 수나라가 통일을 하니까 힘센 수나라가 한반도를 쳐들어오면서 고구려하고 싸움을 해요. 그 다음에 당나라가 이어받아가지고 드디어 신라와 동맹을 해가지고 고구려 백제를 멸망시키고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게 되었다. 이것은 중국의 큰 변화와 연동된 한국의 변화였습니다. 몽고가 중국을 차지해가지고 원나라를 세우고 그 과정에서 고래를 막 침략을 하다가 고생을 하고 나중에는 몽고 식민지가 돼가지고 우리가 배를 만들고 몽고는 군인을 대고 해가지고 일본까지 두 번이나 걸쳐서 쳐들어가고 하는 이런 것도 중국의 강력한 나라가 등장하면은 한반도가 영향을 받는 인물이었습니다. 또 청나라가 만주에서 등장해가지고 명나라를 누르고 해가지고 통일하는 과정에서 병자호란이 일어났습니다. 병자호란. 그럼 그 청나라가 망해서 일대 분열기로 들어갈 때에 우리가 식민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의 종주국인 청나라가 약해져 버리니까 일본이 등장해가지고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국에서 노태경이 등장해가지고 공산 통일을 하다가 그 1년 뒤에 우리가 북진 통일을 해가지고 통일을 눈앞에 본 시점에서 수십만이 들어와가지고 우리의 통일을 제지했습니다. 이것은 강력한 통일 정부가 중국에서 설립된 여파로서 한국이 이렇게 그래서 이 중국의 변화와 한국의 변화는 아주 직접적으로 연동되어 있는데 대체로 중국이 분열되었을 때보다는 중국에 강력한 정권이 들었으면 한국이 위험해지는 수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과거에 갖지 못한 동맹관계를 하나 갖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한미동맹이죠. 한미동맹이 있기 때문에 중국의 거대한 변화에 맞설 수 있는 우리는 친구를 갖게 됐습니다. 한미동맹이 없었으면 벌써 한국은 지금쯤 정화되었거나 중국은 종속적인 입장으로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동맹이 한중관계의 어떤 분리점을 가져가고 있는데 이 한미동맹뿐만 아니라 미일동맹이 있기 때문에 한미일동맹이 삼각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한미일동맹 삼각체제가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식으로 이렇게 균형이 이루어져가지고 한반도에서 평화가 이렇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게 무너지면은 큰 일이 생기죠. 이게 무너지는 것은 중국의 힘이 너무나 압도적으로 된다. 북한이 핵미사일을 실전 배치한다. 북한이 핵미사일을 실전 배치한다. 한일 관계가 극도로 나빠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일성의 대남 정책에서는 두 가지 목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한미 관계를 악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한일 관계를 악화시키는 것입니다. 한일 관계를 악화시키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 한국 사람들이 또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유엔군 사령부는 용산에 있어요. 유엔군 사령부의 후방사령부가 어디에 있는지를 몰라요. 유엔군 사령부는 전방사령부죠. 후방사령부는 일본에 있습니다.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나면은 일본에 있는 후방사령부가 물자를 보내고 군인들을 보내고 배를 보내고 일본에 있는 미군 기지에서 출발한 전투기가 한국에서 작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후방사령부 오키나와에 있는 해병대가 맨 처음 한국에 투입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몰라요. 그렇다면 한일 관계를 적대 관계로 가져가면 누가 손해 보고 누가 손해 보고 일본하고는 절대로 적이 돼서는 안 돼요. 그럼 한미 관계가 유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한국과 일본은 다 민주주의 국가예요. 민주주의 국가끼리는 전쟁을 하지 않는다는 법칙이 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와 독재국가, 독재국가와 독재국가 사이에는 전쟁을 하지만 민주주의 국가는 원래 전쟁을 결심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서로 전쟁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한국하고 일본이 전쟁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한국이 독재로 가든지 일본이 독재로 가면 그 다음에 조금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한일 관계는 우리가 크게 보고 실리를 취해야 됩니다. 국가 이익을 취해야 돼요. 감정적으로 가면은 항상 손해를 보죠. 싸움할 때 냉정한 사람이 항상 이기죠. 싸움할 때 감정적으로 간 사람은 말싸움에서도 지고 실제로 몸싸움에서도 지고 전쟁에서도 감정으로 가면 딱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의 한일 관계를 우리가 되돌아보면은
여기 계신 분들이나 저나 일본 욕을 많이 했을 겁니다. 특히 신문이 욕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덕이 한국에 돌아온 게 있습니까? 아니,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일본을 욕한 만큼 뭐가 돌아오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일본을 욕을 해가지고 일본이 막 약해졌다든지 우리가 강해졌다든지 뭐가 덕이 있어야지. 그래서 다시 한번 한일 관계를 재정립할 텐데, 그런데 일본 사람 보기에는 상당히 기분 나쁜 일이 하나 있대요. 그러면 우리가 중국의 대리인처럼 보인답니다. 중국하고 너무 친해져가지고 지금 중국하고 일본의 라이벌 관계는 역사가 좀 오래되죠. 일본 사람들이 보기에는 한국이 미국 편이라기보다는 중국 편 아니냐. 중국과 한국이 손잡고 일본에 대항을 한다. 역사 문제라든지 영토 문제라든지 그렇게 보이기 하기 시작했답니다. 그것도 우리가 좀 제대로 한번 계산을 한번 해봐야 될 분야가 아니겠습니까? 일본과 중국의 라이벌 관계는 이게 오래됩니다. 일본의 자랑은 뭐냐? 한국은 미국, 중국에 조공을 바치는 나라였지만 우리는 한 번도 중국에 조공을 바친 적이 없다. 중국의 지배를 받은 적도 없다. 그래서 이 아시아에서 거의 유일하게 중국으로부터 독자적인 문화를 만들어갔다. 이렇게 자부심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사람들이 잘났으라기보다는 섬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섬이었고 한국이 방파제 역할을 해가지고 중국의 영향이 일본으로 바로 미치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이죠. 한국 사람이 일본에서 살았으면 뭐 일본 사람 비슷한 역할을 만들었을 거고, 일본 사람이 한국에서 살았으면 또 한국 사람과 비슷해졌을 거예요. 이 역사적인 지리적 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일본하고 중국은 라이벌 관계가 있고 몇 번 부딪혀 보니까 중국이 상당히 힘이 세다는 것을 이제 확인한 다음에는 또 일본은 중일전쟁을 통해서 중국에 들어가가지고 도저히 해서는 안 될 나쁜 일을 많이 했어요. 이 가해자는 또 항상 가해자의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나쁜 짓을 한 사람은 이게 양심 가책인지 뭐 피해의식이 또 생겨서 언젠가는 우리가 보복을 당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중국하고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하고 친해진 것 같다. 근데 일본하고 수상하고 만나지도 않는다. 친중 반일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한일 관계를 재정립해야 되겠는데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데가 부산인 것 같아요. 큐슈에 있던 어떤 기자가 오더니 이런 농담을 합니다. 나는 큐슈에 산다고 안 하더라고. 자기는 경상남도에 산다고 합니다. 경상남도의 남쪽이니까 큐슈가 경상남도랍니다. 그러면서 부산에 들어오면은 꼭 고향에 모처럼 그게 편하답니다. 편하고 또 큐슈 사람들이 경상도 사람들하고 기질이 비슷해요. 일본에서 큐슈 남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큐슈 오독고 아주 남자다운 사람을 경상도 남자, 큐슈 남자 이렇게 실제로도 큐슈에 사는 사람들이 경남에서 건너간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큐슈하고 경상남도하고 부산하고 이게 하나의 공동체적인 과거의 가야 시대 때 그랬습니다. 이 가야라는 나라가 한때는 경상남도에도 있고 저 건너가서 큐슈에서도 근거지를 만들어가 저 대마도를 사이에 두고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때는 아마 국경선 예배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이 부산 사람들, 일본 사람들이 친해지는 것도 한일 관계를 좋게 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한중일은 어쨌든 공정 공정해야 됩니다. 이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돼요. 아시아에서 또 하나의 법칙이 한국이 딱 안정되면 한국이 통일된 나라를 만들면 중국도 편해지고 일본도 편해집니다. 그러면 한반도에 강한 나라가 됐어야 돼요. 또 통일된 나라가 돼야 돼요. 우리가 통일을 해가지고 남북한이 왕래를 자유롭게 하고 하면은 중국도 좋고 일본도 좋고 러시아도 좋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인천공항이 한 6년 계속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공항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선 인천공항에 많이 들어와요. 그리고 통계 중에 아주 재밌는 게 한국에 들어오는 외국 관광객 수가 2년 전부터 1,000만 명을 넘었습니다. 1,000만 명. 해외 나가는 관광객 수가 한 1,500만 명이죠. 근데 일본에 들어오는 외국 관광객 수는 한 800만 명밖에 안 됩니다. 일본이 우리보다 훨씬 큰 나라인데, 또 볼 것도 많은데, 왜 이렇게 한국에 더 많이 들어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한국에 볼 게 많았습니까? 아니고 한국 위치가 좋았었죠. 그죠? 위치가 좋았고, 인천공항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인천공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콤파스를, 비행거리 3시간 때는 이 콤파스를 쭉 한번 돌리면은 이 안에 일본이 다 들어가죠. 상해 들어갑니다. 북경 들어가고 만주 다 들어가고 저 서안까지 딱 들어가는 요 지역에 인구가 얼마나 들어가 있느냐. 약 7억이 삽니다. 7억. 세계에서 어디든지 3시간으로 쫙 돌려가지고 여기 7억 사는 데는 한국밖에 없어요. 이건 뭐냐. 물류가 가장 왕성하게 교류가 되고 인적 교류가 가장 왕성한 나라, 그리고 경제적으로 발전한 최고의 위치에 있습니다. 한반도가 지금 그 위치가 좋으려면은 길목이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람, 물자, 정보가 왔다 갔다 하는 그 한가운데 땅에 있으면은 여러 가지 덕을 보지 않습니까? 부산항이 세계 4위 물동력을 자랑하는 것도 이 위치 때문 아닙니까? 위치. 기가 막힌 위치에 한국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 부동산 값이 그렇게 비싸요. 한국이 부동산 값이 비싼 이유가 있습니다. 자리가 좋기 때문에. 자리가 좋다. 그런데 이렇게 자리가 좋으면 여기서 뭘 해야 됩니까? 장사를 해야죠. 장사를. 근데 희한한 데가 한국에 있습니다. 말하자면 한국은 서울로 말하면 명동이에요. 명동. 여기는 왕복동입니다. 선전입니다. 명동 같은 땅을 가지고 있으면서 장사를 안 하고 농사 짓는 사람이 있어요. 그 농사를 지으면서도 곱게 짓지 않고 철조망을 쳐가지고 명동 한바닥에서 농사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누굽니까? 북한 아닙니까? 북한. 이 기가 막힌 한반도라는 명동과 같은 땅에서 장사할 생각은 하지 않고 농사를 짓는데 철조망을 치놓고 농사 짓고 철조망 넘기는 뒤에서 총을 쏘고 하는 저 북한이 있기 때문에 이 지정학적 효과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북한을 흡수 통일해버리면은 이게 뻥 뚫려버리는 거 아닙니까? 지금 딱 막혀 있는 게 남북으로 동서로 해가지고 하면은 대한민국은 한 걸음 더 발전하고 중국 좋고 일본 좋고, 그래서 한일 관계 뭐 이 여러 가지 갈등도 우리가 통일되면은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통일이 되면은 국내 문제가 우선 해결할 수 있어요. 세대 갈등, 이념 갈등, 지역 갈등, 또 뭡니까 이거 빈부, 계층 갈등 이런 것도 통일이 되어야 제대로 해결이 됩니다. 해결되고 한반도를 둘러싼 이 국제관계의 갈등도 통일이 되면은 다 해결은 안 되겠지만은 상당 부분을 해결할 수가 있고, 문제는 그 통일로 가기 위해서 걸림돌 2개가 있다. 북한의 핵을 어떻게 제거할 거냐, 남한의 종북 세력을 어떻게 치울 거냐 하는 게 뭐 여러 가지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다행히 전체적으로 가는 방향은 한국의 우회전은 좋은 방향의 해결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합니다. 오른쪽으로 가면은, 왼쪽으로 가면은 이건 큰일입니다. 국내적으로도 국제적으로도 큰일이에요. 오른쪽으로 간다는 것은 이게 해결될 수 있다. 한일 관계도 어렵게 시작했지만 이건 이명박 대통령이 넘겨준 잘못된 유산이에요. 그걸 박근혜 대통령이 받아가지고 마무리를 잘해가지고 시작은 어렵게 했지만 퇴임할 때는 한일 관계 좋아졌다. 이렇게 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한국 사회의 거대한 우회전, 그것은 국민이 각성했다는 거죠. 종북 세력이, 저게 정체가 종북 세력이지, 한마디로 빨갱이지, 저게 진보 세력이 아니구나 라고 알게 되었다는 것이 한국 사회 우회전을 이 동력이 붙은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려면 사람들이 자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되겠지 이렇게가 아니고 뭔가 노력을 해야 되죠. 그 노력하는 여러 방법은 뭐 통합진보당 저걸 반드시 해산시켜야 되니까 해산운동에 참여하는 것도 있고,
교과서를 이 잘못된 교과서를 채택하지 않도록 학부모로서 해야 될 역할도 있을 것이고 손자 손녀들한테 한자 교육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특히 7살 어느 교육은 7살 때가 제일 효과가 있답니다. 7살 때 인간의 언어 능력이 최고도로 발달을 하니까 그 전에 영어 가르치지 말고 한글은 나중에 가르치고 한자를 먼저 가르치면은 어린 아이들이 언어 회로가 확장이 됩니다. 일단 확장시켜 놓은 언어 회로에다가 영어 집어넣고 독일어 집어넣고 하는 것은 쉽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자 교육을 하는 게 가장 좋답니다. 최근에 성남에 있는 가천대학교에 조장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뇌과학자가 지금 무슨 조사를 하고 있느냐 하면은 한자하고 한글을 일으킨답니다. 그러면서 한자를 읽었을 때 뇌에서 무슨 반응이 일어나는지를 체크해 보니까 한글을 읽었을 때는 아무 반응이 안 일어나는데 한자를 딱 읽기 시작하면 머리에서 여러 기능이 많이 활성화가 된대요. 그러면서 한자를 공부하면 머리가 좋아진다. 이거는 이미 다른 데서 다 입증이 된 겁니다. 한자 문화권에 있는 국민들이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세계에서 보면 IQ가 제일 높아요. IQ 제일 높은 데가 한국, 홍콩, 일본. 그 이유가 한자라고 해요. 한자. 그래서 정치적 우회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교양 있는 국민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한국어를 정확하게 쓰는 사람을 만들어야 되고 그것은 7살에 투자하는 게 제일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공부한 게 내일 모레 가는 데 모레. 기량만 잘 김정로 교회 땅말님들이 네. 대장로님 학교 장면수나 학교 법인이에 이게 사소리가 여기까지 앉아있어요. 여기 이제 수가 있네, 저게. 수가 있는 거 선비를 안 해서. 자시는 거는 잘 자시고 많이 자시고 잘 주무시고 많이 자야 돼. 야, 많이 머리 갑시다.